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신의 황금라인. 신의 황금라인 스토리를 짜보자. 오늘은 제가 주가의 길목을 찾자 요 편에서 차트 딱 이거 십자봉에 대한 핵심 이것을 설명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추세 반전, 힘의 균형, 시세 장악 이런 부분들이 십자선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봉의 핵심 뭐가 있을까요? 십자선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추세의 반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십자봉, 십자가처럼 생겼네요. 시가와 종가가 같은 그런 상황이고요. 고가와 저가, 이 폭이 기른 것. 이 부분이 사실 추세 반전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주는 제일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십자봉. 주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다가 십자선이나 십자봉이 나타나면 정말 신경을 써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것은 바로 주가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차트는요. 바닥에서 십자봉이 발생이 됐네요. 바닥이 어디죠? 바닥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십자선이 발생을 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이 여건이 만들어졌고요. 실제적으로 십자봉의 색깔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파란색일 수 있고 빨간색일 수 있고 바닥에서 빨간색이 일어나면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여기도 십자선이 하나 생겼네요. 근데 요거는 진행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 진행형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십자봉이 발생한 이 차트에 대한 배열을 확인해 보셨죠? 자, 다음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 차트는요, 고점에서 십자봉이 발생을 했네요. 상승하던 주가가 십자봉이 발생을 하고 주가에 대한 부분이 하락하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어요. 추세의 반전을 나타내 주네요. 요 여건에서 윗꼬리가 아주 길어요. 그렇다면 힘의 균형점이 무너진 상황이겠죠? 결국은 힘의 균형점에 대한 부분에서 주가가 내려올 것이고 이때의 거래량 이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거래량이 많게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세력적 부분에서 물량을 털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십자봉의 힘의 색이 십자봉이 나타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봉에 대한 부분에 윗꼬리와 아랫꼬리에 대한 길이가 길고 거래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흩어진다. 자, 힘의 세기가 분산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요 여건은 주가가 올라온 부분에서 만들어진 거지만 만약에 주가가 아랫단 바닥 부분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집결과 응집에 대한 여건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올라오면 더 올라갈 것 같고 내리면 더 내려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마 투자자의 심리 이 부분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윗꼬리 힘의 세기 다시 한번 봐볼게요. 윗꼬리를 그리고 누른 그런 상황인데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힘의 세기, 힘의 분산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탈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주가가 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 장대 양봉으로 시세를 장악을 했네요. 결국은 주가가 내리는 그런 여건에서 장대 양봉이 생기면서 주가에 대한 반전을 일으키는 것. 이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는 힘의 균형점 이런 것들이 빠르게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는 저점에서 연속적으로 십자봉이 발견이 됐네요.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십자선이 두 개 일어나면서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고 실질적으로 이 장대 양봉이 시세에 대한 부분을 장악한 거죠. 장악한 부분에서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리는 것. 바닥에서 십자선 연속적으로 두 개가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오, 이 차트는 고점에서 윗꼬리가 굉장히 긴 십자봉이 발생을 했는데요. 발생한 이후에 장대 음봉으로 감싸 안으면서 주가, 즉 가격을 장악한 그런 상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빠르게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럴 때에는 더더욱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세에 대한 부분의 추세 반전, 그 다음에 힘의 균형점이 무너져서 가격에 대한 부분을 장악해 움직일 때에 하락과 상승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포인트를 잘 잡게 되면 주가 매매, 즉 트레이딩 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게 만들어집니다. 자, 십자봉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갭이 출현했네요. 갭이 출현하게 되면 굉장한 신뢰도가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전환에 대한 부분에 십자선이 발생되고 갭이 발생을 했고, 갭이 발생한 이후에 다시 양선이 만들어지고 강하게 분출하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가 내렸을 때 과매도 구간이나 너무 많이 내렸다라고 판단하는 투자자들이 많겠죠. 결국은 가격에 대한 여건의 반전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상태였을 거고, 십자봉이 발생한 이후에 갭 출현, 이 부분은 상당한 신뢰도를 갖게 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볼게요. 고점에서 십자봉이 음봉으로 장악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요 부분이 포인트인데요. 음봉으로 장악한 이후에 주가가 내리는 것. 고점에서 십자봉이 나타난 이후에 음봉으로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음봉으로 가격을 장악해버렸네요. 힘의 균형점이 하방으로 만들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은 상승하던 주가의 추세 반전, 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것은 저점에서 십자봉이 나타났는데요. 추론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십자봉 나오기 전에 음봉과 양봉이 겹쳐져서 나왔는데요. 요 두 개의 캔들을 이중 캔들로 보지 마시고 하나의 캔들로 만들어서 본다라고 한다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아랫단과 윗단, 즉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긴 십자선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십자선이 하나 나타났고 두 개 나타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뢰도는 훨씬 더 높은 그런 상황일 거고요. 이후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추세가 형성된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주가가 급락한 여건도 일시적인 부분일 수 있고 아니면은 이슈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태일 수도 있는데요. 이 종목의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내용에 대한 부분이 이견 없다라고 한다면 일시적 내림 부분에서의 전환, 힘의 균형점이 바뀌어서 움직이는 이 전환에 신뢰도가 높은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포인트가 아주 좋은 매수의 적기 포인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을 한번 볼게요. 이 종목은 고점에서 약간 흩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고 거래에 의해서 흩어진 부분이 나타난 상황이고 횡보를 한 이후에 주가가 밀리기 시작을 했어요. 밀리기 시작한 이후에 음봉이 나타났고 음봉이 나타나는 여건에서 십자선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제 요 십자선에 의해서 주가가 반전을 할까요? 아니면은 주가가 더 내릴까요? 반전을 한다라고 한다면 추세 반전형에 대한 부분에 힘의 균형점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이 십자선이 모든 추세의 반전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 주진 않습니다. 진행형일 수도 있어요. 주가가 오히려 가던 길로 더 갈 수 있는 그 진행형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다음 장을 한번 볼게요. 추세 진행형 십자봉? 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맞네요.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내리는 그런 여건에서 반전이라기보다는 다시 음봉이 만들어지고 음봉이 만들어지면서 추세가 진행되는
진행형 십자선이구나, 진행형 십자봉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에 대한 변화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보조지표에 대한 부분은 하락 쪽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추세에 대한 반전이 아니라 추세에 대한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 속으면 안 됩니다. 십자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매매, 이런 부분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은요, 스토리를 잘 세우고 그 부분을 추적해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매매 타이밍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6단계의 접근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일 먼저 가격 분석이나 가치 분석, 수급 분석, 이 부분까지는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고요. 이후에 리스크 분석, 심리 분석, 통찰력으로 넘어가면서 6단계의 접근법을 완성을 시킨다면 훨씬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황금 라인을 찾아라. 황금 라인을 찾아라. 황금 라인에 대한 부분 계속적으로 언급해 드릴 거고요. 오늘은 차트 딱 이거, 십자봉에 대한 핵심, 추세 반전에 대한 부분과 힘의 균형, 시세 장약에 대한 여건들, 이런 쪽을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훨씬 더 중요한 차트에 대한 핵심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